이번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건장한 키에 우람한 체격의 독일인 스벤 수치 씨는 업무차 방문한 한국에서 뜻밖의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수문장이 갖추어야 할 옷과 장식, 그리고 수염까지 붙이고는 미리 교육받은 스텝과 자세들을 교대식에서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멋지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관람객들과도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는데요. 이처럼 덕수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과 함께 조선의 5대 궁궐로서 많은 관람객은 물론 연인들의 산책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역사 문화로서 즐기는 덕수궁이지만 과거에 덕수궁이 폭파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 그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난 군인으로 포병 관측 전교로 자원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고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도하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들은 치열한 항공 공격과 지상 포화에도 건물과 은폐물을 사용해 저항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인천에서 서울로의 진출은 힘겨운 전투로 더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겹게 조금씩 진출하면서 연합군은 한강을 건너자 연합군의 전진에 밀리던 적들은 덕수궁에 숨어들어 병력과 무기를 정비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포격 개신한 명령 한마디며 수백에 달하는 적군과 장비를 괴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는 절호의 기회에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한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딜 중위는 상부에 포격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요청과 적들이 덕수궁을 빠져나오면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적들이 덕수궁 북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아군과의 교전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딜 중위의 강력한 포격 공격 만류에 상부에서도 공격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다행히도 적들이 동쪽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을지로와 태평로에서 포격으로 섬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덕수궁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것만으로도 흐뭇함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날 그 시점에 내렸던 판단과 행동은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제임스 중위의 이야기는 1996년 한인문화재단 조진태 박사의 번역을 거쳐 한국에 알려졌고,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생전에 정부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역시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덕수궁을 사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역사를 바꾼 결단 등의 찬사를 보내며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렸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가 조선 500년의 고궁을 지켰다면 인류가 보존해야 되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켜낸 한국 군인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 전대장인 김영환 대령은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북한군과 무장공비를 사퇴하기 위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10전투비행 전대의 폭격기 4대는 기관총뿐만 아니라 포탄과 로켓탄 및 네이파탄을 적재하고 파일럿이 탑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환 대령의 편대는 출격하게 되고 미 정찰기가 해인사 법당에 흰 연막탄으로 폭격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대령은 자신의 편대 파일럿들에게 나직히 명령을 내리는데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폭격도 포탄도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대령의 편대는 기관총을 난사하기만 할 뿐 폭격은 하지 않은 채 해인사 위를 몇 번이나 선회를 하다가 뒤쪽 야산에 포탄을 떨어뜨리고는 돌아오게 되는데요. 폭격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장 김영환 대령을 포살형에 처해야 한다며 도발대발하며 화를 냈고 미 공군 고문단 역시 작전을 망치고 명령에 불복종한 대령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면서 국가보다도 사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사찰이 국가보다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기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프랑스 전체를 나치에 넘겼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해인사와 판만 대장경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하지 못하고 우회했습니다. 김영한 대령은 해인사와 판만 대장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사 등을 미국 고문단에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했고,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고문단은 결국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대령의 주장을 인정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와와 같은 장교를 둔 것 대한민국의 행운이요. 그렇게 전쟁의 보화 속에서 팔만 대장경과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전쟁의 불길을 피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장경 모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내용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세계의 불교 국가 중 인도나 중국 등의 국가에서조차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불전을 수백 년간 온전하게 보존해온 건축학적, 과학성과 고국적으로 시대를 이어 정성껏 보존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팔만 대장경보다 더 앞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보호, 관리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인사에서는 김영환 대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투경찰대 제2연대장 차일혁은 빨치산 응시처로 이용되고 있는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짝을 뜯어내 법다 앞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명령을 대신하면서 국보 제67호 화엄사 곽황전과 보물 제1040호인 화엄석경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적힌 훈민정음 해례본 역시 한국전쟁 당시 간송 전형필이 품속에 숨겨두고 누가 훔쳐갈까봐 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면서까지 지켜내어 휴전 이후 공개하여 한글 연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난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문화유적 유물에는 보기 흉한 낙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은 관람객들의 낙서와 쓰레기 때문에 퇴출 위기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구해낸 우리 문화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